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화를 송금한다든가 입금한다든가 인출한다든가 이런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것을 그 외국환 거래 때문에 상담을 해주시거나 제 블로그를 유입하는 과정에서 검색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글로벌 시대가 맞구나 하라는 거를 이제 실감하곤 합니다. 이제 그 한국에서 돈을 외국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드물게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또는 국내에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한두 건의 일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이 유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돈을 송금하거나 입금하거나 인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 돈 내가 보내겠다는데 내 돈 내가 인출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도 국경을 넘을 때는 그 통관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입국 절차, 출국 절차 이와 마찬가지로 돈도 국경을 넘을 때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의 근거법은 외환거래법이죠. 외화 송금이 왜 단순한 전송 송금이 아니냐, 왜 국경을 넘는 것이 이렇게 왜 어려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해당 법이 외국환 거래법인데 외환이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또 국부 유출을 막으며 국가 전체의 외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외환거래는 거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부동산 매입인지 생활비인지 학비인지 사업자금인지 그 거래 원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고 그 거래 원인을 입증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법했을 때는 과태료를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상담이 들어온 케이스들을 보면은 한 케이스는 외국에 있는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 부동산 매입 자금은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이 돈을 내서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비거주 외국인과 국내에 있는 한국인 그 돈을 지불할 사람과는 가족 관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조금 한국인이 매입하는 거, 왜냐하면 요새는 한국인들은 뭐 1가구 2주택이니 뭐니 이런 규제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갖는 거를 굉장히 꺼리고 있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법적 쟁점을 보면은 외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 또는 거주자의 비거주에 대한 증여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을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그 자금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입된 자금으로 매입을 해야지 적법한 절차인 것 같지. 이처럼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갖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3자 지급 케이스고 거주자의 비거주에 대한 증여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야지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금으로 비거주자의 명의의 등기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고 자금의 흐름과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며 만약 자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에 따른 별도의 신고 절차와 세무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1이고요. 또 어제는 이제 또 케이스 2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새로 결혼을 하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A라는 국가로부터는 몇백억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것이고, 또 B라는 국가로부터는 근로에 따른 취득소득으로 대한민국에 송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되고, 또 그 상속이 됐다 그러면 그 A라는 국가에서 상속세를 하고 상속세를 반드시 내야 되고,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었다. 이제 B라는 국가에서 오는 것은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 납세를 한 납세증명서, 금액증명원,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서 타당하게 입증이 됐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 돈을 인출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인데 왜 증명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은 불분명한 자금으로 분류되어 송금이 거절되거나 세무조사에 타켓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돈을 들여올 때는 절차는 첫 번째로는 일단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는 신청을 해서, 나는 뭐 우리은행으로 하겠다, 하나은행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정 신청을 해서 그 은행으로부터 이제 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자금 출처 확인서를 다 준비해서 은행에다가 내고, 세무서로부터 이 자금의 정당한 세금이라든가 납부한 깨끗한 돈이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출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속이나 근로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와 같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또 그 원천징수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급여명세, 뭐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출했을 때 그 돈이 건강한 돈, 적법한 돈이라고 인정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내 돈인데 왜 맘대로 못 들여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돈도 사람과 마찬가지 통관 절차를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거쳐야지만 대한민국에서 돈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환을 거래하기 위해서 상담해 주시는 많은 케이스를 보고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의뢰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외국환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케이스를 갖고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송금도 하고 입금도 하고 인출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